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초대석 카테고리 11번째 시간입니다. 신시계천 5917년, 단군기원 4353년 2020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렁찬 목소리의 주인공 모셨습니다. 우리 대한사랑 최원호 국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느라고 너무 고생했어요. 아유, 제가 고생했다기보다는 사실 작년 10월에 이어가지고 올해 두 번째 개천문화 축제를 했는데 올해는 또 이제 범위를 확장해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다 보니까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는 이사장님이 그 대한사랑의 대표시다 보니까 가장 신경도 많이 쓰시고 또 가장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누가 들으면 짜고 치는 줄 알아. 아니요, 그것보다도. 누가 뭐래도 제일 고생한 거는 우리 최원 국장님이에요. 물론 옆에서 보니까 속도 많이 썩었잖아. 근데 주변에 이제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실무적으로 다 이제 고생을 하신 건 사실인데 이사장님이 제일 마음 쓰시고 또 몸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살도 좀 빠졌어. 근데 어쨌든 해피엔드로 끝나니까 다 정당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작년에 실내에서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힘들대. 좀 그런 게 있죠. 그죠? 오히려 실내에만 모이면 현장에 모인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꾸며가면 되니까 오히려 한결 편한 게 있는데 올해는 현장에도 물론 이제 거리두기 하면서 방역 수칙을 하면서 이제 몇백 명이 이제 참석을 하셨고 또 무엇보다도 올해는 이제 상생방송을 통해서 한문화중심 채널 이제 우리 대한사랑의 후원 방송사인데 상생방송을 통해서 또 생방송이 되고 또 전 세계에서 이제 한류 팬들이 또 줌이라는 랜선으로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하다 보니까 신경 써야 될 게 이제 한 가지보다는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죠. 난 그래서 농담 삼아서 우리는 맨날 올려도 조회수가 몇천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는 10만 명만 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최근에 올라와 있는 그 동영상 보니까 7만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10만 되겠더라고. 정말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10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진짜 속된 말로 대박 난 거 아니에요.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10만 명을 1차 목표로 하자 하는 것도 우리 실무자선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사장님이 이제 먼저 그렇게 해본 소리였지.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선빵을 딱 치면서 목표를 제시하다 보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그걸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앞서서 이렇게 목표 제시를 해주면서 이끌어 주시다 보니까 또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달성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을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주시고 또 그동안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만 만났던 분들이 온라인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만나니까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또 보람된 게 있습니다. 우리 상임 고문님 가르침도 좋았고 그다음 공연도 톱 가수부터 우리 귀여운 우리 청소년 공연단들까지 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다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 역할을 다 해줘서 재밌기도 하고 좀 유익하기도 하고 흠이 있었다면 조금 길었죠, 그죠? 3시간에 끊었어야 되는데 조금 길어졌어. 그런 부분은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시간 약속은 반드시 지켰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오버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내년부터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속을 좀 지킬 수 있도록 더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유튜브 보셨으니까 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뭐 보셨겠죠. 근데 어쨌든 저도 지금 이 유튜브를 제가 꼭 화, 금 꼬박꼬박 방송해 왔거든요. 입이 11월 들어서 다 흐트러졌어.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끝나자마자 다른 내용을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그냥 하이라이트 이렇게 만들어서 내보냈고 이제 오늘 최 국장님하고 인터뷰로 이제 당분간 이제 우리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는 이제 일단 잠깐 접으려고요. 근데 어쨌든 너무 기분이 좋고 근데 아직까지 우리 같이 술을 한 잔 못 해갖고 근데 저기 죄송합니다 이사장으로서. 근데 몸이 피곤하고 뭐 일이 또 밀렸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한 너댓가지를 접어놨더니 행사 끝나자마자 그거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금방 가네. 그래서 지금 아마 술도 한 잔 안 샀다고 지금 이사장 경영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본부장들이 국장도 있을 건데 어쩔 수 없다는 걸 좀 여기 자리에서 좀 양해를 구하고. 근데 뭐 자, 예. 술 한 잔 사주시는 것보다 예. 휴식 시간을 먼저 주셔가지고 충분히 쉬게 만들어 주신 게 더 좋습니다. 지내도 다 힘들었을 거야,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잘 됐어요. 자, 뭐 격의 없이 얘기합시다. 우리가 예. 뭐 숨길 것도 없고 하여튼. 근데 이번에 어쨌든 진행자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뭐 저도 대사를 해서 참 개인적으로 뭐 정말 가문의 영광이었지만 우리 최 국장님은 또 얼굴도 잘생겼잖아. 머리도 안 빠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작년에 우리 개천문화 국민 대축제에 이어서 이번엔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까지 헷갈린다. 다 당당하게 사회 봐주시고 또 알고 사회를 보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앵무새처럼 이렇게 데려다 놓은 진행자가 아니라 이 부분은 액센트를 줘야지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게 다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MC 되시는 분이 그걸 다 이렇게 주 MC가 조절해 주니까 이제 옆에 여자분도 알아서 딱딱 장단 맞춰가지고 아주 보기 좋았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게 청구할 책임자 입장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그 3시간 프로그램이다 보면 뭐 그 중간중간에 다양한 어떤 꼭지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번 세계 개천문화 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사실은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 상인 고모님 특별 강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올해는 뭐 코로나19라는 아주 뭐 전 세계적인 특별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이번 올해 2회째 행사를 할 수 있을지 말지에 대한 뭐 그런 여러 가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뭐 상생방송에서 공개호를 이렇게 우리 쪽에다가 물론 이제 뭐 임대료는 드렸지만 네. 빌려주면서 장소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기획을 이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기획을 하게 됐는데 무엇보다 올해는 뭐 코로나19라는 특별 상황 속에서 과연 대한사랑이 그 대사회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그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뭐 8,200만 한국인들 그리고 또 뭐 78억 세계 인류 좀 거창하지만 뭐 그분들에게 대한사랑이 던질 메시지가 과연 뭘까를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단고기를 완역을 하시고 2012년에 그로부터 이제 저희 대한사랑의 출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던 환단고기 북콘서트를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6개국까지 이렇게 도시면서 함께 저희들하고 워낙 이제 그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를 바로잡는 것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어떤 그 역사 문화의 원류, 원형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이 시대의 그 메시지를 찾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상인고문님, 안경전 상인고문님을 특별 강연자로 모시면서 그분의 말씀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찾아보자 하는 뭐 그 기획이 가장 중심에 세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이 좀 가장 기억에 남죠. 네,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실 모실 분이 없어요. 그렇잖아. 우리가 6,000년 전에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불교, 기독교 이런 기성 종교들은 생긴 지 3,000년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 6,000년 전에 그 어떤 그 우리 민족의 신교, 거기에서 비롯된 게 개천이고 개벽인데 그 얘기를 누가 해? 6,000년 전 얘기를 누가 하냐고. 그러니까 역시 환단고기를 직접 그 역주하신 분이 제일 적임자니까 선택여지가 별로 없는 거고. 아니 저도 뭐 소장파 학자는 아니잖아요. 저도 제 이름 석자 체면도 있고, 저도 제 모든 걸 걸고 당당하게 모셨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사실 개벽 같은 얘기는 지금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 이사장님께서 대회사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사실 뭐 개벽이라는 것이 동양의 우주관의 그럼요. 언어지 예, 그럼. 그것이 어떤 종교 언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 행사를 구성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워낙 뭐 우리 이사장님의 그 특기시기도 하지만 개천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잖아요. 또 잘못 그러면. 알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그리고 개천절날 왜 노나 모르지.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개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왜 다시 주목해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2부의 행사 주제도 이제 다시 개천을 그 선포하라 이런 네. 주제로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됐는데, 그 다시 개천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 160년 전에 그 태동이 된 동학의 다시개벽 사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개벽이라는 것도 그것이 뭐 동학을 흔히 천도교로 종교의 어떤 틀로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오해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 그런 걸 바로잡는 어떤 계기도 한번 삼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네. 얘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동학을 단순히 생활이 피폐해서 못 살게 된 농민들이 그냥 죽창 들고 일어난 반란 정도로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일단 영성문화 차원에서 용담유사에 다 나와 있는데 뭐, 그러니까 공부하는 관점에서 그걸 봤어야죠. 이런 행사를 무수히 뭐 참가도 하고 봤지만 개천과 개벽을 동시에 또 얘기했다는 점에서 아주 세계를 아우르는 정말 좋은 토픽이 됐어요. 예. 아니 정말 그 잘 고르고 잘 고생했어요. 저는 전혀 기여한 바 없습니다. 우리 최 국장님이 선정을 해서 강의 초청 강사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하게 된 겁니다. 예. 역시 가르침이 좋았고, 이번에 어쨌든 또 유명한 김연자 씨를 모셔서 공연도 하고 했는데, 우리 유명 가수 노래 들으러 왔다가, 본의 아니게 개천 얘기를 듣고 가는 거지. 그렇죠. 이제 그런 효과도 우리가 예. 노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하여튼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하여튼 우리 외국인 회원들, 아주 오히려 유명하진 않더라도 정말 정성껏 다 해주고 하니까 그거 보고만 있어도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하여튼 내내 흐뭇했어요. 예, 요번에 뭐 어린이 회원들의 어떤 그런 공연이라든지 또는 청년 회원들의 듀엣 공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그 외국인 회원들하고 또 뭐 이렇게 그 퍼포먼스도 있었고 예. 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공연의 어떤 완숙도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사실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흘렸던 그런 노력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리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평소에 거기에서 이제 공연에 올려졌던 그런 노래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단순히 어떤 대중가요를 부르는 것보다는 다 개사했지. 예, 예. 거기에 이제 우리 역사문화 광복에 담긴 그런 염원이 담긴 그런 가사 한 줄 한 줄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우리 대한사랑 채널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행사에 올려진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그 가사가 전달하는 의미도 새롭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우리 대한사랑 채널 구독자 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지만 추천해서 지금 한번 들어와 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그런 부분들 한번 눌러서 보시고 한번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가사만 잘 알아들어도 엄청 실력이 늡니다. 저도 일부러 몇 번 다시 들어봤어요. 근데 환국 배달 조선의 그 국통맥은 당연한 거고, 백명 이름 성함 대주는 거 그거
아, 그거 아주 좀 히트곡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온 국민이 다 역사를 정확히 알 텐데. 그렇죠. 그리고 국악에서 천부경 섞어서 또 이렇게 우리 예쁜 여성 국악인들이 이렇게 하시니까 야, 저 정말 저게 이런 맛이 있었구나. 아, 국악 이런 맛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야단법석 팀인데 저희들 행사할 때 이제 뭐 자주 이렇게 접촉을 했던 국악 공연팀이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단순히 그런 공연만 해준다 하는 생각이었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가사들을 좀 공연에 반영해가지고 해주지는 않았을 텐데 그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그렇죠.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기꺼이 그렇게 응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를 기존에 빌어서 하던 대로 하면 예. 공연이 쉬운데 새로운 가사는 애워야 되잖아. 그렇죠. 이거 애워지나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그걸 다 이렇게 애워서 자연스럽게 한 것은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번 행사가 우리의 진로도 많이 바꾼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진짜 굳이 몇천 명 실내에 모여서 행사를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합리적으로 또 내년 사업을 계획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저희도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제일 컸던 성과가 대한사랑이 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사실. 뭐 길 가는 분들한테 뭐 혹시 대한사랑이란 단체 아세요? 해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번에 저거 뭐 하는 단체야? 뭐 사람들이 꽤 궁금했을 거고 대한사랑이란 이름을 아마 쉽게 잊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대한사랑이 뒤사랑이 단순히 사랑이 아니고요. 그 낭도할 때 랑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대한의 사랑, 그러니까 화랑과 같은 뜻이라는 그 한자로 쓰면 그런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로는 그냥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뜻이고요. 예.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 상생방송도, 제 나름대로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KBS, MBC보다는 많이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이번에 줌 몇백 명 걸어놓고 하는 거 보니까, 상생방송 최고입니다. 예. 아유, 뭐. 참, 방송국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요. 거기도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한 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그분들 아니었으면 이런 행사를 치를 수 없었습니다. 사실 아,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이 자리에 앉다 보니까 감사드릴 분들이 너무 많네요. 네. 상생방송의 재영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정말로 뭐 많은 이름 다 분들, 되세요. 이름 다 되세요. 많은 분들, 뭐 노성현 팀장님, 이재국 팀장님, 그리고 그 이제 국에 소속돼 있는 여러 PD님들, 그리고 또 뭐 CG 팀, 뭐 기술팀, 뭐 한 분 한 분 카메라 팀, 정말로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분들이 작년 행사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해주셨지만 올해는 더 고생을 해주셨고 특히 올해는 이제 그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LED 그 패널을 설치해가지고 그 진행될 수밖에 없었는데 특히 이제 그 최실근 우리 그 부산에 계신 회원님 참 이분이 정말로 그 알게 모르게 그 물질적으로도 정말로 많이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역사 광복을 위해서는 나는 뭐든지 내볼 수 있다고. 그래서 예. 그 무대 쪽에 그 엄청난 그 LED 패널 무대 설치 뭐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객석 쪽에 LED 패널 설치까지 해서 그렇게 무대가 아주 입체적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정말로 멋진 행사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많이 싸게 해주셨죠. 네. 최 사장님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그거 해주셨는데. 아, 근데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배선한 그 선의 개수가 뭐 거의 1000개가 넘겠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만 빠져도 뭐 방송사고 나는 거 아니야. 예. 야, 그 참 사람마다 물론 자기 전공이 있고 자기가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만 저 같으면 죽었다 깨나도 못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좀 불안도 하더라고요. 이 생방송이다 보니까 생방송은 뭐 기존에 뭐 MBC 뭐 KBS도 항상 SBS도 그렇죠. 항상 사고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참 막말로 정전이라도 하면 어떡하나. 이게 책임자 입장에서는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야. 예. 그래서 뭐 변압기 가끔 터지잖아요. 뭐 이 별 생각을 다 했는데
하늘이 보호하사,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 이번에 하늘 행사가 아주 참 절찬리에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에 자만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내년에 가을에는 어떤 그림을 보여드릴까 지금부터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 뭐 봄에는 놀 수 없잖아 해가지고 이제 여름에는 어차피 뭐 우리 청소년 뭐 여름학교라든가 많아요 행사가. 근데 조금 봄 가을로 좀 뭔가 더 이제 국민들이 다가가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제가 아는 지인이 어느 구청에 갔는데 그 민원인들이 기다리다가 환단고기 갖고 논쟁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조선시대 쓴 거야. 그러니까 아니야 이 사람아 뭐 그동안 책이 많이 없어지고 태워서 없앴대.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 듣고서 그 수거령이나 뭐 이렇게 뭔가 방송에서 보긴 봤구나. 그 단어를 못 쓸 뿐이지.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임의의 사람이 구청의 민원실에 가서 환단고기 얘기 들을 확률이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방송으로 바뀐 거야. 상당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좋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대한사랑은 환단고기를 사서로 인정하는 대한사관 시민단체입니다. 예, 저희는 식민사관을 배척하고요. 지금 옛날 북쪽은 중국 식민지, 남쪽은 일본 식민지 이렇게 점철되어 있는 우리 국사를 당연히 배격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소년 행사를 가보니까요. 우리 청소년 회원들은 표정이 밝아요. 예, 그게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긍지가 있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의외로 지금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대부분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하고 이런데 의외로 역사 교육이 아이들의 그 우울증도 해소시킬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은 직접 청소년 표정을 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는 정말 청소년 수백 명을 아니면 수천 명은 좀 많고 해변에 모아놓고 정말 해수욕도 하고 놀고 예를 들어서 강화도 같은 곳에서 참성단도 올라가 보고 교육도 받아보고 또 제가 천문학자 아닙니까? 밤에는 별도 보고 은하수도 보고 그러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여름학교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우리 또 대한사랑의 어떤 큰 어떤 프레임을 축에는 정말 우리 나라를 싹 한번 판을 바꾸는 그런 행사를 저희가 우리 회원님들 회비를 닥닥 긁어서 하고요. 여름에는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들을 위한 행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이사장님이 청소년 얘기도 하셨지만 이번 행사에서도 사실은 그 청소년 연설을 그 실질적으로 행사의 제일 앞부분에 배치를 했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그 청소년 연설에서도 한 5분 정도 그런 얘기를 직접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청소년 회원이 했지만 우리의 진짜 역사를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는 뭐 역사하면 그저 암기 과목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가 대한사랑에서 이제 역사 교육을 새로 실질적으로 받으면서 야, 내가 누구냐, 또 자신에 대한 어떤 자긍심, 자존심, 자존감 뭐 이런 것들이 높아졌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우리 대한사랑의 어떤 그 역사 강좌를 통해서 자신이 체험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호소 아닌 호소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우리 청소년 회원들의 얼굴이 밝다는 그 이유가 아무래도 그 환단고기를 통한 우리의 진짜 역사, 참 역사를 이렇게 한두 줄이라도 제대로 읽어보고 또 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얼굴이 밝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내가 정읍에 가서 그 전봉준 장군님 그 옛날 고태 가고 그 가묘를 가는 그 오솔길이 있어요. 그 길을 우리 청소년들이 걸어가지 않고 통통통통 뛰어가더라니까. 그 애들이 신이 난 거야. 진짜 신들린 거야. 여기는 고택입니다.
누구 고택이죠? 전봉준 장군님 고택입니다. 예, 정말 그래서 아 저런 아이들이 그날 날씨가 또 따뜻하지 가을날 하늘은 파랗지 아 정말 파라다이스가 따로 없더라고요. 예, 그 너무 그 아이들이 그 기뻐하는 걸 보고 제가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거 몇 번 써먹었는데 우리나라 그 고등학생 이 정도 되면 대체로 표정이 다 어두워. 왜냐하면 그리고 부모도 표정이 밝으면 불안하다니까? 저 녀석이 무슨 건수가 있길래 저렇게 활짝 웃지 이게 불안하다고. 예. 근데 이번에 우리 청소년단 그 여름학교 시범학교에서 정말 우리 대한사랑 회원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아주 표정이 밝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하나 깍두기처럼 따라왔는데 아, 세상에 천부경을 8초 만에 외우더라니까요. 대단하네요. 예, 일심무실 석상근무진본에서 하여튼 뭐 본심 본태양 악명인줄 천지일 일종무종일까지 그 80일자를 8초 만에 외우더라니까. 그래서 중고등학교 저 형 누나들이 질렸었어요. 참 뭔가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확실한 계기가 됐습니다. 뭐 환단고기에 대해서는 워낙 뭐 아직도 사람들이 그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위 뭐 위서로운 얘기를 퍼뜨리고 있지만 그 위서론자들의 공통된 그 모습이 뭐냐면 사실은 환단고기에 대해서 한 줄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게 그렇지. 그게 공통된 맞아요. 점이잖아요. 읽어보지도 않고. 네, 그래서 요번에 우리 상임 고문님께서 결정적인 어떤 자료를 한번 제시를 해준 것 같은데 예. 1924년에 그 심당 이고선 선생이 쓴 심당전서에 보면 1924년에 발간한 책에 이미 환단고기가 그 참고문헌으로 인용이 돼 있는 게 이번에 나왔잖아요. 아, 속 시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소위 위서론자들이 주장하는 뭐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뭐 이유립이라는 분이 개인적으로 뭐 쓴 책이다 하는 이런 주장들이 여지없이 사실은 무너지는 계기가 됐다고 봐야죠. 79년에 쓴 책이 왜 1924년 책에 나오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79년에 썼다고 그렇게 온갖 뭐 근거를 다 갖다가 그럴듯하게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내가 또 웃기는 게 또 오성치료도 거짓말이라고 또 막 또 뭐 얘기를 하는 글을 봤어요. 아니 천문학자도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막 그래프도 그려져 있고 그 그래프가 거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근데 좀 있어 보이니까 마치 뭐 엄청나게 연구한 것 마냥.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눈에 혹하게 쭉 해놨더라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허점투성이더라고. 그래서 아예 뭐 반박할 가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대세가 기울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특히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정치인들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솔직히 나라가 이슈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저는 뭐 특정 정당 지지자가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당이든 야 이거 반값으로 깎아줄게, 이거 뭐 값 올려줄게, 이거 뭐 해줄게 그런 거밖에 우리나라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을 건설해 갑시다 하는 지금 우리 대통령 후보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유력한 대통령 후보께서 어쨌든 그 관심을 표명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다음 선거 이슈에서는 그 대통령이나 그런 분들의 그 역사 의식이 이제는 칼도마에 오르겠다.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역사를 아는 그룹이 나라를 끌고 가야지. 단순히 그 자기들 이해 타산만 젖어가지고 적은 제거하고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고 정권 뺏기면 또 그 꼴을 당하고 이래서야 이 나라가 그런 사람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환국부터 시작을 해서 배달, 조선, 국통맥이 쭉 이어져서 현재 대한민국까지 내려온 아주 만년 역사의 찬란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마치 2차 대전 후에 그 신생 독립국 같은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나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일본에서 뭐하러 독립했냐고 외치는 사람들이나 가관입니다. 정말 정말 이제는 나라다운 나라 정말 영어로 그레이트 코리아를 만들 시기가 왔습니다.
경제만 살아나서 국민이 조금 먹고 살면 뭐합니까? 우리는 그냥 역사만 바로 잡으면 돼요. 바로 잡으면. 일본한테 너희 역사를 우리 말한 대로 믿어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야, 사실대로 하자. 너희 천황가는 우리 쪽 집안이잖아. 그 너희도 인정했잖아. 그다음 중국은 알다시피 상고사가 없잖아요. 중국은 상고사가 없어요. 근데 모든 걸 다 반대로 뒤집어 놔서 마치 옛날부터 화족의 대륙 만주를 통치한 것처럼 다 지금 거짓말로 바꿔놨단 말입니다. 지금 신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동북공정으로 다 가져갔어요. 백제도 중국 역사 국민 여러분 아십니까? 고구려도 중국 역사, 발해는 당연하고요. 신라만 양심상 신라만 남겨놨어요. 어떤 기분이냐? 6.25 때 꼭 다 북한한테 뺏기고 경상도만 지금 남아있는 그런 시국입니다. 우리 인천 상륙작전 해야 됩니다. 이번 행사가 우리 역사로 말하면 인천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멋있죠? 아유,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됩니다. 아, 예, 예. 이 자리에서 생각난 겁니다. 예, 예. 역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늘 역사 광복에 대해서 24시간 깨어 있다 보니까 그런 멘트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식구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좀 생각 좀 하라는 말 들어요. 왜냐하면 맨날 이 역사 광복 생각하다 보니까 집안일 같은 건 물론 저도 도와주는데 룸메이트랑 둘이 사는데 50대 50일 해야죠. 도와주는 건 당연한데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써.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 혼나요. 생각 좀 하고 일 좀 해라. 근데 저는 요새 사실 이 유튜버만 이렇게 나도 벌써 11개월 이제 1년 다 돼 가잖아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90개 넘게 올렸고 나 광고도 붙었어 이제. 예. 예. 술 한잔 사셔야 됩니다. 예, 근데 술 살 돈이 안 돼. 내 지금까지 번 돈이 콜라 한 몇 병 사면 딱 되겠더라고. 근데 이제 앞으로 더 벌어봐야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렇게 되니까 힘도 나고 신도 납니다. 그다음에 제가 요새 좋은 게 잡념이 없어요. 잡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 어디 강의 나가야지, 지금 환단학회 가서 발표해야지, 그 와중에 또 소설도 하나 또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이 이번 일주일 안에 다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몸도 조금 좀 피곤하기도 한 것 같고 좀 쉬긴 쉬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건강 잘 챙기셔야 예. 대한사랑이 나아갈 바를 좀 제시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야 되니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저희 행사에 대해서 축하 메시지나 또 축전을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은데, 특히 이제 영상으로 보내주신 분들 많고요. 그 중에 좀 특이한 분들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 홍익인간 정신, 우리의 개천 정신을 바르게 이렇게 드러낼 때가 되었다, 이런 어떤 말씀도 좀 하셨고, 또 특히 세계 시민기구라고 하는 곽영훈 총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참 이력이 특이한 분이에요. 어떤 분이냐면 반기문 전 사무총장께서 고등학교 시절에 사실은 케네디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한국의 학생 대표로 해가지고 그때 같이 가셨죠. 그렇죠. 예. 백악관에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같이 갔던 분이 곽영훈 총재거든요. 그분께서 이번에 영상 축사를 해주시면서 이 세계가 하나의 어떤 글로벌 시대를 이렇게 열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한사랑의 어떤 취지 자체가 정말로 이 세계를 한 가족으로 묶어나가는 그런 어떤 취지에 자기도 동감하면서 함께 역사 광복에 어떤 동참을 하겠다, 이런 뜻을 표명해 주셨잖아요. 축사는 홍익 정신을 가지고 하시더라고. 예. 그리고 제가 또 한번 기억 남는 분은 유성엽 의원. 예. 지금 국회의원 이번에 안 되셔가지고 마음도 아직 정리 안 되셨을 거고 심란하실 텐데, 역사 광복군 유성엽입니다.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평소 그분이 동학의 본거지 정읍의 의원으로서 그분이 아마 동학의 날 기념일 결정할 때도 큰 기여하셨을 거예요. 예. 내가 그분께 전화를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하십시오. 유성엽 의원님, 크게 낙심 마세요. 또 잘 될 겁니다. 그 인물이 어디 가시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제가 하여튼 경황중에 직접 요청도 안 드렸는데 역사 광복에 동참하셔서 아주
아주 좋은 인사 말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꼭 제가 찾아뵙고, 야, 큰일 났네. 술 먹을 일 무지하게 많네. 정읍 가서도 제가 저녁 한번 모시겠습니다. 예. 아니, 저는 일단 마음이 흐뭇했어요. 우리가 정말, 나는 흐뭇하다는 말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우리말 중에 흐뭇하다는 단어만큼 좋은 단어가 없어. 뭐, 가식 없이 그냥 즐거운 거야. 그냥. 그러니까 흥이 나는 거야. 풍류가 생각나는 거고. 그렇죠. 예. 예. 이럴 때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풍악을 올려라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나는 참 천문학자라 그런지 방탄소년단 보니까 그냥 북두칠성이야. 그냥 예? 청년 7명이 아름다운 별 7개야. 아, 이번에 참 우리 국장님도 어서와 진짜 역사는 처음이지 시리즈에서 나름대로 또 새로운 뉴노멀 얘기도 좀 하셨잖아. 예. 그 얘기 좀 잠깐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글쎄요, 뭐 그 얘기가 여기서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참 국장님 철학을 한번 얘기하세요. 뭐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게 워낙 이제 그동안 21세기라고 하는 소위 20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인류가 못할 바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오만방자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라는 이런 질병의 팬데믹 속에서 정말로 카운터 펀치를 한번 맞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올 사람 한 해가. 별거 아니야. 우리 바이러스만 또 못했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 진짜. 예. 그러면서 야, 우리가 정말로 그동안 생각해왔던 대로 가는 게 맞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소위 말하는 얘기가 뉴노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뭐 앞으로 맞이하는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변모해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갈 거냐 할 때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개천 정신인 홍익인간 제세 이화에 있다.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자료 조사도 좀 하면서 요번에 이제 뭐 어서와 역사 강좌 시리즈에서 그 뉴 노멀 시대의 새로운 기준인 그 홍익인간 정신에 대해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요번에 우리 행사의 주제도 이 개천의 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생각해보고 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미래의 어떤 새로운 기준을 찾아낼 것인가 뭐 그런 게 담겨 있었기 때문에 예. 뭐 말씀하실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은 대체로 다 귀에 익은 제목이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 내용이었는데 우리 국장님 내용은 약간 좀 생소해가지고 사람들이 의외로 어려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주 참신하게 들었습니다. 꼭 추천해 드립니다. 예. 아니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기준 시간 30분을 훌쩍 넘긴 것 같은데 꼭 남기고 싶은 우리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가 뭐가 있을까요? 예, 뭐 그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그 너무 애를 많이 써주셨고 그 출연한 분들이 그렇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번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보이는 모습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자리에는 물론 이제 이 행사를 준비하는 데 참여한 우리 스태프진들 뭐 그분들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고생은 뭐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지만 결국은 저는 그 전국 및 해외에 계신 우리 대한사랑 회원들 역사 광복군들이 가장 이번 행사의 주인공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내주신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그 1만 원의 후원금 사실은 그게 모여가지고 이런 행사를 기획하게 됐고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아직까지 우리의 역사 문화의 올바른 모습을 보지 못했던 분들에게 그런 모습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국 및 해외에 계신 우리 역사 광복군들 정말로 그분들이 저는 가장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대한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또 뭐 이리저리 이렇게 검색하는 과정에서 한번 들어와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정말로 대한사랑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동안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대한사랑이 이 자리까지 있게 됐는지 또 앞으로 어떤 철학을 가지고 대한사랑이 그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네. 또 우리 이사장님이 워낙 그 3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대한사랑이 정말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하나 보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초대 또 2대 그 이사장을 해왔던 분들도 대한사랑의 초석을 다지는데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이제는 대한사랑이 이제 8년을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천문학자시면서도 정말로 우리 역사의 어떤 그 올바른 정립을 해서 애쓰신 우리 이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또 계획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정말로 이 시민사회 단체로서 우리 대한민국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 있는 750만 우리 재외 동포들 그리고 1억 명이 넘어간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한류 팬들 요번에도 뭐 참여를 해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했지만 그분들에게 우리 역사 문화의 진실을 알리고 단순히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를 바로잡는 거에서 넘어서가지고 결국은 78억 인류가 어떻게 인류라는 이런 공동체 속에서 서로 어떤 상생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대한사랑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외국 사람들도 많은 그 평가를 남겨놨더라고요. 네. 근데 그 중에 역시 그럼 그렇지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방탄소년단이 나오지 이런 그런 것들이 진짜 우리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 남겨놓은 평보다도 더 가슴이 찡했어요. 오늘 새벽에 저도 그 아침에 일어나서 들은 소식이지만 방탄소년단이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그래미 어워즈의 그 수상 후보에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의 마지막 그 노벨상 같은 이제 음악 쪽에서는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제 초대석은 대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정확하게 사실대로만 얘기한 진솔한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나 갑자기 또 하면서 고마워할 분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한산 열심히 만들고 계신 명량 김한민 감독님, 진짜 없는 시간에 한참 촬영하느라고 바쁜 분한테 우리 동영상 하나만 보내주세요 했는데 아주 얼른 하나 또 보내주셨어요. 예. 이 자리를 빌어서 항상 감사하고 있다고 말씀 남기고 싶습니다. 역사를 알고 만드시니까 같은 이순신 장군 영화인데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김한민 감독님이 만든 영화를 명량을 보면요 북두칠성도 나와요. 초yo기가 뭡니까? 그 장군이 부장들 부르는 깃발인데 거기 찢어진 북두칠성 깃발. 예, 그 천문학자인 제 가슴을 그냥 후벼 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한민 감독 얼굴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찢어진 북두칠성 깃발이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 남들 안 하던 천문학을 참 잘 공부했다. 그 북두칠성 같은 거 이렇게 볼 때마다 자부감을 느낍니다.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칠성거리가 있어? 그럴 때 엄청난 그 희열을 느낍니다. 아마 천문학자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런 소소한 희열이 아니라 이제는 역사 광복을 이루고 내 나라를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일에 이제 저는 여생을 바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대한사랑에 동참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회원도 어느 단체보다 많고요. 저희는 힘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보셨잖아요. 저희도 없는 예산 닥닥 긁어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도 생겼고 솔직히 더 큰 일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특히 정년퇴임 하시고 별로 하실 일도 없는 우리 57년 닭띠 58년 개띠 여러분들 동참해 주세요. 적어도 자기가 태어난 나라 역사는 알고 다른 우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대한민국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대부분 몰라요. 이 단군조선의 나라라는 뜻을 사만이라는 게 있었다는 걸 모릅니다. 태극기 어디서 왔나 압니까? 태호복희가 만든 8개에서 4개가 빠져서 태극기가 만들어졌다는 거 모릅니다. 건감 리고 내운다고 태극기 원리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은 다 그런 데까지 생각이 미쳐서 우리한테 유산으로 그런 국기와
국호를 남겨주신 겁니다. 고종 황제 마지막 황제라고 다 흉보죠. 그래도 그분이 환고단 지어서 천재를 지냈고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그분이 태극기를 국기로 정하셔서 우리 태극기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욕을 먹은 마지막 황제도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뭡니까?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반도 반쪽아리에 산 적이 있습니까? 가장 못난 후손이에요. 사실은 빨리 자각하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한테는 정말 세계 최고의 그 아주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인수인계 해줍시다. 오늘 저 바쁜 시간에 또 여기까지 나오게 해서 못 살게 해서 아유. 굉장히 미안해요. 자, 우리 새해는 또 할 거 더 세게 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